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경제 위기에 대비하자는 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아직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누가 가장 경제 등급에서 낮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그럼 사회 계급 중에 가장 낮은 층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굴까? 뭐 급빈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다수의 서민들. 우리나라는 서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민들의 상당수가 경제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위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자본이 있어야겠죠. 내가 쓸 수 있는 자본, 현금. 근데 이 서민들이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사실 중산층도 현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통계에서 보면 순자산이죠.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 이 가구당 순자산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산 중에 알맹이 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뺀 알맹이 자산, 이거 순자산이 나는데 이 순자산이 이제 전국 평균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 차지하는 게 80%예요. 나머지 현금 얼마 안 돼요. 그것도 가구 당이기 때문에. 가구는 뭐냐면 엄마 아빠 나 뭐 동생까지 합쳐가지고 4인 가족. 그러니까 이제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1억 정도. 그럼 나누기 4하면 얼마예요? 한 2조 500만 원 정도.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 많은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수중에 현금 뭐 2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빚만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럼 누가 봐도 위기를 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럼 경제 위기라는 건 어떤 걸까? 일단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물가 올라갔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지금 공공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육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마라고 얘기해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 왜 피해 보냐? 일단 서민들은 버는 돈이 많지 않아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그 버는 돈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 뺏어 쓰면 되는데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대출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가 오면 버티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화될 거예요. 오래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 없어요. 이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나가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마라톤 만약에 풀코스 42.195km라고 하면 5km 달릴 체력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30km는 어떻게 달리냐 말입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자본력과 체력, 멘탈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거기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비하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말로는 위기라고 해도 뭐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을 경우 형편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일자리 안 좋아지고 누가 피해봐요?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돈을 좀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는 거에 비해서.
뭐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버는 거에 비해서. 더욱이 서민들도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차도 많이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쇼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도 버는 돈 크게 낭비 안 하고 아껴 쓰면 지금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민들이 어떤 유행에 휘말려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그 버는 돈을 버는 쪽도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틸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RPG 게임 하더라도 그 장기전에 돌입했을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체력을 채울 수 있는 힐이나 포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장구도 있어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나 마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얻어야 되고. 근데 지금 서민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퀘스트를 가야 되는데 아무런 아이템이 없는 거야. 힐도 없고 마법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잡을 수 있냐고. 넘어갈 수 있냐고요.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장 위기가 찾아왔을 경우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서민 로봇, 셰프 계산대, 챗봇 상담, 인터넷 뱅킹, AI 일러스트, 사무 자동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직과 사무직은 사라지고 있죠. 통계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전년도 대비 20대 여성 정규직 직원 수가 6만 6천 명 감소했더군요. 남자가 2만 8천 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직과 사무직清기 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여자들도 이제 기존 일자리만 고집하면 안 되고 남들이 종사하고 있는 3D 업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4차 산업 들어오면서 이 서비스업과 사무직의 파이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서비스업 파이는 많이 줄고 있어요. 앞으로 서비스업은 얼마 안 남을 거야. 진짜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이 서비스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들어온 거 보면 진입장벽이 높은 건 못 들어오고 진입장벽이 간단하고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를 여자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도맡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서비스업은 사실 스펙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젊고 여자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백화점 점원, 계산원, 그리고 상담원, 서빙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 이런 채용 것도 많이 줄었고 좀 일하는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 뭐 있습니까 요즘에? 앞에서 계산하신 분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엔 어떻게 돼 있냐면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터치 화면으로 주문해서 카드 넣으면 결제되고 아마 그걸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햄버거나 그 샌드위치 파는 데 가보면 사람이 계산 안 해요. 키오스크로 계산하고 합니다. 선불로.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트 계산은 뽑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호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도 안 뽑죠. 식당 직원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왜 전화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요즘에 AI 상담원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면 웬만한 건 해결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담원을 많이 둬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 뭐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은행 창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은행 지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요즘에 가보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더라도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을 안 써요. 혼자서 다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요즘에 그런 것도 나와요. 야채 써는 기계, 야채 뽑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김밥 써는 기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사들여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달 쓰면 인건 뽑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직원들도 많이 안 뽑아요. 옛날 같으면 김밥집 보면 이제 김밥 많은 아주머니 뭐 모집합니다. 이런 공고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자리부터 없어지는 거야. 가장 쉬운 일자리부터. 근데 앞으로 더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없어지지 이게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고용주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키오스크 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괜찮다. 사람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김밥집 같은 데 가보면 김밥 마는 기계, 김밥 써는 기계 이거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다. 아줌마랑 같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세요.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사람 같은 데 있으면 서로 비위 맞추고 알력 때문에 사장이 내가 힘들었는데 기계 쓰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4차 산업을 도입한 곳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사람도 쓸 거 아니야 이게.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저거 써야겠네. 우리도 바꿔야겠네. 사람 안 써야겠네. 이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경제위기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제 4차 산업 발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이제 쉬운 일자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쉬운 알바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가장 쉬운 알바로 여겨졌던 편의점 알바도 이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쉬운 것만 찾으면 굶어 죽습니다. 쉬운 것만 찾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라고 해서 못한다. 난 힘이 약해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떤 일에 도전하셔야 되지. 쿠팡이든 뭐든 간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사무직 서비스만 받아가는 진짜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